구로구 동사무소 70억 해피엔딩 악성 민원은 페이크였다. 1년간의 괴롭힘 뒤에 숨겨진 할아버지의 진짜 이유와 진심. 서울 구로구 이 도시의 산업 중추였던 자리는 이제 낡은 주택가와 오래된 공장의 그림자가 섞여 한폭 풍경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있는 구로동 사무소 사회복지과는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주민들의 인생사가 고스란히 스민,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는 듯한 특별한 전장이었다. 생계형 긴급지원, 기초연금, 각종 복지 서류에 매달리는 주민들의 절박함과 한숨은 이곳의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물음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이 공간을 더욱 초현실적인 무게로 짓눌렀다. 한 노인의 집요하고 계산된 감정적 포화와 이에 맞선 한 청년의 끝없는 자기 단련이 만들어내 심리적 진공 상태였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다. 오전 10시 30분 이 시간만 되면 복도에서 울리는 낡은 지팡이 소리는 모든 직원의 심장을 함몰시키는 공습 경보와 같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본질을 파고들려는 심리적 지진의 전조였다. 모든 포화의 중심에는 34세의 이우석 주무관이 있었다. 키 178의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그의 등골에는 땀과 정직으로 일구어낸 부모님의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이 땅의 공직자로서의 소명이란 빛이 아른거렸다. 이 이야기는 70억의 재산을 둘러싼 세속적인 줄거리가 아닌 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건 인간 성품 탐지 프로젝트와 한 청년이 그 모든 시험을 인간성이라는 답안지로 풀어낸 기적 같은 기록이다. 그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감정의 지도이자 생존 전략서인 수첩이 기록을 통해 70억보다 값진 인간 가치의 승리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우석 주무관은 지방 공장에서 땀과 정직으로 자신을 키워낸 부모님께 보답하듯 은혜 갚음의 사회적 의리로 무장한 공무원이었다. 그의 성실함은 구로구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고 주민들에게는 믿음의 보따리 같은 존재로 통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가장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가장 큰 영광이 따르듯 그는 김창수 할아버지라는 인생이 최종 보스 앞에 서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에게서 단순한 행정 처리 능력을 넘어 자신의 피와 땀, 눈물이 담긴 70억과 외동손녀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간성의 표본을 찾고 있었다. 김창수 할아버지는 한때 구로공단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철의 사나이였다. 수천 톤의 철근을 다루던 그의 손은 이제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놀림에는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지 규정의 미세한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넘나들며 규정의 모호함을 파고드는 법률 게릴라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말 못해준 외로움에 짜증 부리는 노인으로 치부했지만 이우석 주무관은 그의 눈빛에서 분노 너머의 냉철한 관찰과 투정 속에 숨긴 계산된 도발을 읽어냈다. 할아버지의 모든 행동은 그가 직접 작성한 인간 신뢰도 평가 시나리오에 따른 치밀한 연출이었다. 그는 우석 씨를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 걸린 최종 작품을 검수하는 감정사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는 복지 신청 도중 마치 연기처럼 10만 원권 지폐 몇 장을 우석 씨 발밑에 떨어뜨렸다. 이 주무관, 너 때문에 내 돈을 다 떨어뜨렸잖아. 빨리 죽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고의적으로 높았고 사무실 전체의 시선이 순간 우석 씨에게로 꽂혔다. 이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재물에 대한 욕심 검증 지폐를 줍는 태도, 속도, 눈빛에서 사적인 욕심이나 탐닉의 기색이 없는지를 관찰했다.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우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몸을 굽혀 지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었다. 그의 동작에는 서두름도 굴욕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를 줍듯 당연한 태도로 말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책상 앞에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돈은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석 씨는 지폐를 세어보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비난에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재산 관리에 대한 걱정을 해주는 태도였다. 그의 행동은 재물에 대한 비굴함 없는 태도와 노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배려를 동시에 증명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 스친 것은 당혹감이 아닌 첫 관문을 통과시킨 수험생을 바라보는 엄격한 심사위원의 희미한 만족감이었다.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우석 씨 옆자리에 신입 최민지 주무관을 집중 공격하며 이간질을 시도했다. 저 여자 직원은 왜 저렇게 일을 못하냐? 너는 저렇게 무능한 동료를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 너도 저런 애 때문에 고생이 많겠구나. 안 그러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민지 주무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눈가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빛나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것은 우석 씨의 공정성, 팀워크 정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테스트하는 교묘한 함정이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방관했다면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기적인 배신자이자 위기에 약한 인간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우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 주무관의 책상 옆에 당당히 서서 할아버지를 향해 온몸으로 방패가 되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민지 주무관의 간신히 참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지 주무관은 매우 성실하며 배우는 속도가 빠릅니다. 저희 팀원들은 서로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민지 주무관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내용을 모두 받아 적어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는 팀을 옹호하는 동시에 공격의 화살과 책임의 무게가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유도했다. 할아버지는 네 멋대로 해라라고 했지만 그 입가에 걸린 것은 두 번째 관문 통과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었다. 우석 씨가 민지 주무관에게 보낸 짧은 눈빛에는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너는 믿고 일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지 주무관의 눈물은 당황의 눈물에서 안도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할아버지는 우석 씨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며 직무 외 관계를 유도했다. 이 주무관, 명절 때 고향 안 가냐? 혼자 서울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명절같이 쇠자. 내 손녀가 밥도 잘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을 벗고 어느 할아버지다운 따뜻함을 띠고 있었다. 이는 가장 교묘한 유혹이었다. 이것은 공과 사의 경계와 감정적 친분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성을 시험하는 최종 관문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관계를 이용해 선을 넘을 수 있는 인물이자 사적인 정에 약한 사람으로 판단되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는 물론 70억이라는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까지 한 번에 검증하는 시험이었다. 우석 씨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어조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명절에 당직을 서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할아버지도 명절 잘 보내세요. 할아버지는 고집 센 자식. 이라며 화를 냈지만 퇴근길에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그 자식. 정말 똑바로 군다. 흠잡을 데가 없어. 이 말은 곧 3차 시험 합격 통보나 다름없었다. 그는 우석 씨에게서 소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확인한 것이다. 우석 씨는 김창수 할아버지 대응 노트를 일일이 작성했다. 그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할아버지의 어휘 선택, 말투의 높낮이, 손짓의 패턴, 심지어 그날의 날씨가 할아버지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 날씨가 흐리면 할아버지의 말투가 더욱 날카로워진다. 아마 관절염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이 노트는 그에게 생존 매뉴얼이자 인간 심리 해석 사전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분노가 무의미한 폭발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다이아몬드처럼 연마하기 위한 고압 샌드블라스팅임을 점차 깨달아갔다. 이 노트 덕분에 우석 씨는 할아버지의 공격을 인생의 스파링 파트너와의 훈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관과 인생관이 더욱 선명하게 다져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네 부모님은 뭐 하시냐? 자네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지방 출신이라더니 부모님도 공장에서 일하시냐? 우석은 차분히 말한다.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셨고 늘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건 제 소명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지 규정집의 모호한 구절 하나를 들고 3시간 동안 반복 질문한다. 그래서 자네 생각에는 이 규정이 공정하다고 보나? 법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하단 말이야? 자네가 생각하는 정의란 대체 뭐야? 우석은 끝까지 짜증내지 않고 관련 판례, 입법 취지, 실제, 구로구 주민에게 적용된 긍정적 사례까지 차분히 설명한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공정한 마음이 법의 정의를 완성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법은 죽은 글자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논리적 일관성과 공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시험, 지적 능력을 넘어 지적 겸손함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파악한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지적인 대화 상대를 원하는 것 같다.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너처럼 융통성 없는 성격의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내 월급으로 서울에서 애는 키울 수 있겠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 지금은 제 자신을 더 단련하고 제가 가진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데 집중하는 중이에요.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능력은 돈의 액수가 아닌 제 소명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해 줄 사람은 그런 저의 모습을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네 월급으로 서울에서 집이나 사겠냐? 평생 월세로 살 작정이야? 70억이 눈앞에 있으면 자네도 공무원 때려치고 놀고 먹고 싶을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봐. 우석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의 크기보다 돈을 벌어들이는 정직한 방식과 그것을 필요한 곳에 나누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직업은 그 가치를 지켜줍니다. 큰 돈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300일이 넘는 시간이 흐르자 우석 씨의 마음은 달아 헤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웠고 악몽까지 꾸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회의감에 빠졌다. 정말 이 할아버지를 계속 모셔야 하나? 이건 업무가 아니라 학대다. 그는 퇴근길에 술집 대신 공원 벤치에 앉아 고향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평생을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그의 지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아 그 바람이 세고 거칠수록 뿌리는 땅속 깊이 박히는 법이야. 지금 내가 겪는 이 시련은 내 인생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비료 같은 거란다. 그 할아버지의 매서운 눈빛 속에는 어쩌면 세상에 너처럼 참된 사람이 정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내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거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싸움에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란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석 씨에게 악성 민원이라는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숨겨진 간절한 기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의 인내는 이제 수동적인 견딤이 아닌 적극적인 공감의 실천으로 진화했다. 그는 할아버지를 문제가 아닌 과제로, 적이 아닌 스승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석 씨의 일관된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동사무소 전체에 은연중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렸다. 처음에는 그를 안쓰러운 희생양으로 보던 동료들도 점차 그의 모습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그의 인격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장님은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시간을 틈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 우석 씨, 당신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과 체면이 서는 거야.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공무원다움이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마음껏 일해. 뒤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깊은 믿음과 존중을 보냈다. 최민지 주무관은 할아버지의 공격에서 우석 씨가 보여준 의리에 깊이 감동하여 그가 힘들어 보일 때면 모르는 척 따뜻한 믹스커피와 함께 우석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 모두 주무관님, 응원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더 성장하고 있어요. 라는 포스트잇을 남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동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복지 팀원들은 할아버지가 우석 씨에게 민원을 제기할 때 다른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주변의 민원인들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할아버지의 무대를 축소시키고 우석 씨에게 심리적인 호흡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침묵의 지지연대는 우석 씨가 고독한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든든한 후방 지원이 되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시험은 최정점을 찍었다. 그는 우석 씨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가족 사진이 아닌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걸었다. 그날 우석 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있는 고향의 작은 저수지 풍경화를 할아버지가 보게 된 것이다. 너는 가족이 없냐? 내 부모는 너를 어떻게 가르친 거냐? 인간적으로 결핍된 놈. 내가 진짜 공무원이 맞냐? 가족 사진 하나 제대로 못 붙이는 놈이 어떻게 남의 가족을 돌본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 풍경화가 우석 씨의 유년 시절 추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부분을 공격했다.
이는 우석 씨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의 인생의 근간인 가족과 소명을 흔드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우석 씨의 얼굴에서 생기를 앗아가는 이 공격에 동료들조차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우석 씨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에 살짝 맺힌 물기를 참으며 할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할아버지, 제 가족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풍경화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지켜주었던 고향의 정입니다. 제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을 모시는 태도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제 진정한 가치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있습니다. 제 배경화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소명은 이 구로동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던 모든 가식적인 분노와 날카로움이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우석 씨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나침반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강한 사람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숙연한 얼굴로 우석 씨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그는 1년 동안의 모든 연기를 내려놓고 참아왔던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다. 이주무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1년 동안 자네를 지옥에 가둔 것 같아. 나는 평생을 일해 70억이란 재산을 모았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변했어. 친척, 친구, 심지어 내 딸까지 내 곁을 떠났지. 남은 건 돈과 내 외동손녀 민지뿐이야.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는 철공소 사장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돈을 탐내는 사람들로 인해 극도의 인간 불신에 빠졌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내가 죽은 후 이 돈 때문에 욕심 많은 자들 사이에서 민지가 불행해지는 꼴을 밤새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 나는 이 70억을 지킬 능력자가 아니라 이 70억보다 더 값진 마음을 가진 자를 내 손녀의 남편으로 찾아야 했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과제였네. 자네가 그 사람이야. 내가 평생을 두고 찾아 헤맨 진짜 보물이야. 1년간의 악성 민원은 한 노인이 자신의 모든 인생과 손녀의 행복을 걸고 버린 지독한 사랑의 수행이자 황혼의 지혜가 빚어낸 최후의 승부수였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체계적으로 시험한 내용을 설명했다. 나는 자네를 5가지로 시험했어. 돈으로, 청렴을, 동료 간의 의리, 직업적 소명, 가족 간의 인격, 그리고 가치관. 자네는 모든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했어. 자네는 내 손녀와 그녀의 미래를 지켜줄 인간성의 최종 보험이야. 이 70억은 자네 인내의 대가가 아니라 자네가 이미 가진 그 마음을 바탕으로 민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쓰일 평안을 위한 도구일 뿐이네. 이 돈이 자네를 지배하게 하지 말게. 자네가 이 돈을 지배하게. 김창수 할아버지는 철공소의 김사장으로 불리던 시대의 영웅이었다. 그는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구로공단의 중추 역할을 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사람에 대한 믿음 위에서 세워졌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너무도 많이 겪으며 돈의 냉소에 빠져들었다.
가장 믿던 동업자의 배신, 유일한 혈육처럼 여기던 조카의 재산 요구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배신과 계산으로 가득 찼고 유일한 빛은 자신의 재력과는 무관하게 항상 순수한 미소를 지어주던 외동 손녀 민지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진실한 사람과의 만남이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손녀 김민지 씨는 할아버지의 재력과는 무관하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명문대를 나와 IT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은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이기에 재산 상속을 위해 친척들이 벌이는 추악한 다툼을 지켜보며 오히려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남편의 재력이 아닌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뢰와 서로의 꿈을 존중해주는 관계였다. 할아버지, 저는 제 미래를 저와 함께 지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저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70억이든 700만 원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 70억이면 돼요. 그녀의 이 한마디가 할아버지로 하여금 이 지독한 테스트를 실행하게 만든 최종 동기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우석 씨에게 상속을 결정하면서도 현명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그 돈이 가진 의미와 방향성을 함께 전달하고자 했다. 자네, 공무원 그만두지 말게. 그 자리가 자네 정체성 아닌가? 이 재산은 자네가 관리하되 절반은 민지 이름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네 이름으로 할 걸세. 단 자네의 청렴함으로 이 돈을 사회에 더 큰 이익이 되는 일에 사용해 주게. 예를 들어 불우한 구로동 주민들을 위해 익명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청년 창업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게. 민지에게 이 돈으로 더 좋은 투자를 하도록 자네의 지혜로 조언을 해주게. 내가 믿는 건 70억이 아니라 자네의 청렴함과 지혜야. 이 돈을 평안의 도구로, 행복의 씨앗으로 써야 해. 절대 걱정의 씨앗이 되게 하지 말게. 70억 유산은 단순한 금전이 아닌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선물이자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혜의 유산으로 계획되었다. 아버지의 주선으로 우석 씨와 민지 씨의 첫 만남이 구로동의 한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사정을 할아버지에게 듣고 온 민지 씨는 우석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우석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죠. 그런 짓을 당하면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는지. 우석 씨는 오히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1년 동안의 고통보다는 그 끝에 만난 사람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그 1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민지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시간은 제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과정의 끝에 민지 씨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런 할아버지를 키워내신 민지 씨도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 씨는 우석 씨의 이 과정을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너그러움에서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힘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70억이라는 배경이 아닌 1년의 고난이라는 특별한 티켓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데이트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석 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동네 국수집, 오래된 구로공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원 산책로가 주무대였다. 민지 씨는 가끔 할아버지의 병문안 핑계로 동사무소에 와서 우석 씨가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을 살펴보곤 했다. 그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프로 정신은 그녀에게 할아버지가 말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그들은 돈이 아닌 일상의 가치와 서로의 소명을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우석 씨는 그녀의 야망과 꿈을 응원했고 민지 씨는 그의 공직에 대한 소명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 6개월 후 우석 씨는 김창수 할아버지의 집을 정식으로 방문해 청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우석은 민지 씨를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시험을 통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70억이라는 돈이 제게 아무리 크더라도 제 소명과 민지 씨에 대한 사랑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저에게 민지 씨와 함께할 미래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민지 씨의 꿈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우석 씨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어깨를 적시는 뜨거운 눈물은 1년간의 고독한 싸움을 끝내는 해방의 눈물이었고, 내 소원을 이뤄줘서 고맙다.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네. 민지를 잘 부탁한다라는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해결된 자리에 내려앉은 평화 그 자체였다. 결혼식 당일 할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핏줄 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손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사회자가 이 특별한 사위 테스트 이야기를 축약해 소개하자 하객들은 경이로운 박수로 축복을 보냈다. 그 박수는 한 인간의 인내와 또 다른 인간의 지혜를 향한 찬사였다. 결혼 후 우석 씨는 공무원 자리를 지켰다. 주변에서 70억이나 했는데 무슨 공무원이야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70억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제 진짜 행복과 보람은 제 소명이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 70억을 통해 더 큰 봉사를 실천하는 공무원 이우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돈이 제가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이제 김창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악성 민원이 아닌 사위의 점심 도시락을 들고 동사무소를 찾는 자랑스러운 장인 어르신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고 동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한 것이었다. 여러분, 구로구 동사무소에서 펼쳐진 이 70억의 기적은 우리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분노는 종종 외로움의 방어막입니다. 깊은 곳을 보려는 노력. 김창수 할아버지의 날카로움은 깊은 외로움과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려는 간절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말과 행동은 내면에 감춰진 상처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 본능입니다. 이우석 주무관처럼 그 거친 껍질을 뚫고 그 이면의 도움 요청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기적은 시작됩니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능동적 실천이자 자아 단련입니다. 참음을 넘어 이해로. 이우석 씨 1년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소명의식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분석하고 자신을 단련시키는 능동적이고 치열한 실천을 택했습니다. 그의 인내는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철의 방패였으며 그 굳건함이 결국 가장 값진 인연과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인내는 무기력이 아닌 가장 강력한 주체성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닌 가치입니다. 돈의 크기보다 삶의 태도.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돈이 지배할 수 없는 순수한 인격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는 가치관이었습니다.
70억은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며 우석 씨의 청렴함이라는 수호자 아래 이 유산은 평생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믿음입니다. 황혼의 지혜는 사회의 보배입니다. 모든 경험은 시험이자 기회. 김할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인생 경험을 집약해버린 마지막 승부수는 노년층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까다로움 속에는 인생의 정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로구 동사무소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저 인내심 대단한 공무원과 돈 많은 착한 노인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정말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한 편의 장편 서사시를 본 것 같은 깊은 여운이 남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인내의 순간들, 예를 들어 이해하기 힘든 상사나 까다로운 고객, 혹은 조금은 지쳐버린 가족관계 속에서 이 우석 씨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작은 인내가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큰 기적의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소명이란 게 결국 우리를 가장 빛나게 만든다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때로는 까다롭게만 느껴지시는 어르신들 안에도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지팡이 소리가 항상 불만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뒤에 황혼의 지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김창수 할아버지 같은 어려운 관계가 있나요? 혹은 이우석 주무관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신가요?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위안과 용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나누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